참 오랜만에 기계 냄새도 다 빼고요. 세상 빨리빨리 돌아가는 시간의 냄새도 빼고 오로지 한 개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소박한 책 한 권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바로 박완서 선생님이십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죠. 아우, 더 사셨으면 참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 그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을 읽고 이분의 수필을 읽으면 온전히 너무나 소박하지만 그 안에서 특별한 여자가 되는 것 같은, 소박한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됐고요. 박완서 선생님의 수필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여자로서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거세게 헤쳐나갈 수도 있는 거지. 너무 힘들 땐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도 시간을 지나가는구나. 박완서 선생님이 소설 속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소환했고 나를 투영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어쩜 이렇게 많은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한 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박완서 선생님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나서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다들 아마 한 번쯤 읽으셨을 것 같아요. 이 박완서 선생님의 이름 한자만 딱 들어도 갑자기, 왜 나는 1980년대 초반에 많이 읽었거든요. 그때로 확 소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박완서 선생님을 잠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경기도 개풍에서 태어나서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7살 때 서울로 이주했다. 1950년 숙명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으나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그리고 1970년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남옥이라는 소설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80에 가까운 나이까지 소설과 산문을 쓰며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했다. 담낭암으로 투병하다가 2011년 1월 22일 향년 81세로 세상을 떠났다. 선생님의 소설 아마 여러분 이 중에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나 그거 읽었어 하는 거 있나 보세요. 남옥, 목마른 계절, 도시의 흉년, 휘청거리는 오후, 오만과 몽상,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서 있는 여자, 미망,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그만턴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아주 오래된 농담, 그 남자 내 집. 수필도 진짜 많아요. 제가 제일 가슴 떨리면서 봤던 그 수필은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제목만으로 정말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정말 많은 수필과 창작집과 기획문, 장편소설, 어마어마한 그 왕성한 활동을 쫙 하셨잖아요. 우리 박완서 선생님이 결혼하고 뭐 직장생활 조금 하다가 돈 벌다가 너무 일찍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속상해하셨다 그래요. 박완서 선생님의 엄마는 그야말로 신여성이어서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진짜 신여성으로, 지적인 여성으로 사회활동하면서 돈 벌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엄마의 교육열이 진짜 대단했는데 박완서 선생님이 깨끗하게 배신하고 결혼을 일찍 하셨죠. 그래서 결혼해서 계속 아이를 5이나 낳아서 기르셨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이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24시간은 일반 여성과 다르지 않는 그런 일상의 24시간을 살았다고. 그런데 이제 나이 40이 되어셔서 박완서 선생님이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쭉 지켜보고 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완서 선생님의 딸입니다. 딸. 박완서 선생님의 딸 누구냐? 호원숙. 맏딸이에요. 뿌리 깊은 나무의 편집 기자로 활동하셨어요. 이 호원숙 씨는 엄마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잠깐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책의 제목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박완서의 말. 이건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소설도 아니고요, 수필도 아니고요, 뭔가 더 특별한 책입니다. 뭐냐면 정말 박완서 선생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당대에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국문학과 교수님도 있고, 그다음에 공지영 씨도 있고, 또 우리 피천득 선생님도 계시고, 시인 고정희 선생님도 있고, 박완서 선생님을 좋아했던 당대 문학가들이 가서 박완서 선생님에게 물은 겁니다. 궁금했던 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박완서 선생님이 자신의 작품 세계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소박하게 진솔하게 털어놓은 겁니다. 오히려 그 어떤 소설보다도 가공되지 않는 박완서 선생님을 그대로 만날 수 있어요. 박완서 선생님의 인생과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만날 수 있는 바로 이 책이 박완서의 말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요 밑에 이렇게 써있네요. 소박한 개인주의자의 인터뷰.
이 책 앞에 호원숙 박완서 선생님의 맏딸이 엄마에 대한 이런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과연 박완서는 누구였는가를 고스란히 딸의 시각으로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개인주의로부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리워지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책을 펼치면 살아계실 때와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와서 생생한 목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편안한가 하면 날카롭고 까다로운가 하면 따뜻하며 평범한가 하면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작가라고 어머니를 표현한 인터뷰어인 고정희 시인은 말했습니다. 딸인 어머니에게도 엄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넘나들 수 없는 거리감으로 어머니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차갑게 느껴졌던 그 거리감이 이제는 어머니만의 개인주의였다는 깨달음이 오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문학을 통해 시대와 사회를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이 무너질 때가 이미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길을 늦춰서는 안 되겠지요. 어머니의 눈은 항상 미래를 향하고 있었고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생각들은 바뀌어야 한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설교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설교받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까마득하게 어린 세대에게도 교훈을 준다거나 설교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의 영역을 중요시하여 누구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내가 중하니까 남도 중하다라고 하신 어머니의 말은 살아갈 기운을 줍니다. 엄마의 개인주의가 나에게 특별한 기운을 줍니다. 어머니의 명랑함이 그리워지면 인생에 귀하고 좋은 게 얼마나 차고 넘치던지 하시던 말을 다시 펼쳐봅니다. 깜짝 놀랐어요. 박완서 선생님에 대해서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 따뜻한 정서, 그 따뜻한 감정 속에 박완서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힘이 뭔지 아세요? 애를 다 키워놓고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던 마지막 시점인 40에 박완서 선생님은 어떻게 글을 쓸 생각을 했을까요? 박완서 선생님한테 어쩌면 멀고 어쩌면 차갑고 어떤 때는 되게 따뜻하고 어떤 때는 소박한데 뭔가 특별함이 있는 것 같은 그 개인주의가 아니었으면 박완서 선생님이 글을 쓸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박완서 선생님의 책을 쭉 읽으면서 박완서 선생님의 말 속에서 어떤 게 드러나냐 하면요. 무지 소박한 걸 사랑하지만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특별하게 살아나고자 하는 열정이 보여요. 가족을 위해서 완전히 아이들을 키우고 시댁 살림 다 하고 하면서 자신을 희생한 것 같지만 기어이 한 인간 박완서 개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엄청난 강인한 끈기가 80년에 녹아 있어요. 이게 너무 존경스러웠던 거예요. 한 여자로서. 선생님이 한 여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죽을 때까지 놓고 싶지 않았고 잡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 제가 얼마 전에 강의 가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옛날 엄마들은. 그랬더니 제가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강의하려고 말한 건데 어떤 할머니가 그냥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옛날엔 다 그러고 산겨. 옛날엔 다 그러고 산 것 속에 막 눈물 나오지 않아요? 다 그러고 산 거예요. 왜? 엄마로 아내로 살면서 개인으로 사는 걸 우리는 왜 그렇게 남한테 묻지도 않고 혹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내어준 거였을까요? 근데 박완서 선생님은 우리 엄마보다도 옛날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엄마 홍순희 씨보다도 더 옛날 사람이에요. 1931년. 근데 저보다 수십 년 먼저 이 세상에 나오신 분이 개인에 대해서 결혼 안에 한 여자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 깨닫고 그걸 살아내고 그걸 문학으로 펼쳤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북드라마는 결혼 이후 결혼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에게 박완서 선생님이 주는 인생에서 인생 곳곳에서 묻어나는 이 소박한 박완서 선생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들여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소박하지만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박완서 선생님에 대해 이런 걸 이 책에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어요. 자, 먼저 이걸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박완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학교 다닐 적에요. 참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공부는 뒷전이었죠. 지금은 학생들이 못 그러잖아요.
그땐 그러고도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쉬는 시간에 책상 밑에 책을 숨겨놓고 책을 읽는다든가. 근데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어떤 끼겠죠. 그 무렵에 문학에 연연하지 않고 그걸 썼다 뿐이지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언젠가는 난 글을 쓸 거야 같은 예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옥에서도 다 못 털어놓은 이야기지만 해방 후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는데 때론 인간이하여 모욕도 받게 되고 요새로서는 상상도 못할 빈궁의 밑바닥에 떨어져 보기도 하고 또는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인간관계에 휩쓸린다든가 하면서 인간의 밑바닥 생활도 해보았어요. 그러다가 가령 너무 견딜 수 없는 사람을 만났다고 쳐요. 인간적인 모욕을 받았을 때 그걸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은 언젠가는 당신 같은 사람을 한번 그려보겠다라는 복수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것이 기질이 아니었나 싶어요. 돈 꾸러 가서 안 꺼주면 나중에 부자 돼서 보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부자가 되게 하는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도 지킬 수 없는 궁지에 몰렸을 때도 거기서 구원이 됐던 건 내가 언젠가 저런 인간을 소설로 한번 써야지 하는 학교 다닐 때 단순한 문학 애호가로서의 그것과는 다른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불행의 제일 밑바닥에서도 그것이 불행감을 조금 덜어주고 그래서 아주 뼛속까지 불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짓눌리지 않고 나를 그 속에서도 객관화시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고 그 대신 그 이후에는 굉장히 평탄한 생활을 했어요. 소위 일가친척에서나 우리 친정들이나 만족스러워할 만큼 그렇다고 뭐 아주 잘 산다든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애들도 잘 자라고 편안하고 소위 팔자 좋은 생활이 계속됐지요. 그런데 그때도 마음속까지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이게 아닌데 싶었어요. 이것만으로는 내가 사는 보람을 못 느끼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글에 대한 욕구가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인간이 특히 엄마가 여자가 내 맘대로 안 사라지죠. 운명적으로 결혼하게 되고 결혼한 애는 5이 낳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냥 그렇게 일상을 살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도 소박한 일상을 살지만 너무나 소박하게 내 걱정이 된 적은 없으세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다가 가끔씩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는 너 같은 인간을 내 소설에 넣어버릴 거야. 이런 결심도 하게 되고 이런 순간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내 마음에서 버리지 않고 소박하게 마음 한구석에 숨겨놓은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저는 이거를 선생님의 딸의 말을 빌어서 개인의 삶을 소중히 챙기는 그것이 나를 나중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은 40이 돼서 등단을 하셨거든요. 5남매를 낳았어요. 5남매를. 그래서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늦은 나이에 시작할 수 있었냐 했더니 선생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무지막지하게 5남매를 낳지 않았습니까? 위로는 시부모님 모시고 밑에 사람도 거느리고 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다른 일을 갖겠다는 게 구체화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2년 터울로 5이고 우리 아들애가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갔던 해에 제가 책을 썼습니다. 나로서는 그 나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나이입니다. 늦은 나이도 아니고 이른 나이도 아니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주부로 사시면서 주부로 산 거 자체가 시간을 좀 더 일찍 썼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소설을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글을 쓴다는 건 아마도 꿈도 꾸어보지 않은 것 같았지만 우리 시대의 여성의 삶을 보면 온종일 그냥 보통 여성의 삶을 살았지만 보통 주부의 삶을 후일 소설가가 된 이후에 생각해보면 가장 빛나는 자산이라고 말씀하셨대요. 주부였던 게 내게는 가장 빛나는 자산이었다. 왜냐하면 주부가 아니면 겪지 못할 일들을 다 겪었고 그것이 선생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자산이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 인터뷰집에서 선생님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제 마음속에 들어온 단 하나의 단어와 단 한 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바로 이거입니다. 엄마이면서 어떻게 개인으로도 살아나갈 것이냐. 소박하게 살지만 그 안에서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될 개인을 어떻게 일으키고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박완서 선생님으로부터 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되게 위로받았어요. 왜 위로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냥 엄마세요? 개인이세요? 뭘로 살고 싶으세요? 엄마 되고 나라는 개인이 없어지는 삶을 좋아하세요? 그런 사람 요새 한 명도 없죠. 저는 엄마임과 동시에 나 개인을 무진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 김미경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이후에 나 개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영역을 아무도 가지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여러분 이건 내가 챙기려고 하지 않으면 그 영역은 아무도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가지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 선생님도 그랬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동료의식을 느끼면서 기분이 무진장 좋아졌어요. 우리가 엄마이면서 개인으로 산다는 건 제일 먼저 개인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하루 일과 어떻게 보내세요? 그랬더니 박완서 선생님이 얘기하십니다. 저는 새벽 4시나 5시부터 아침 9시, 10시까지 뭐를 쓴다든가 읽는다든가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한 9시까지 글을 쓰고 그러면서 개인의 시간을 갖는데요. 아마 선생님의 공간이 있었겠죠. 자그마한 소박한 책상이 있었겠죠. 거기서 가장 소박하지만 엄마의 이름으로 사는 소박한 한 여자이지만 나 개인의 여자를 발견을 하셨겠죠. 계속해서. 어디서? 결혼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떠신지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개인의 시간이 있나요? 두 번째, 작지만 소박하지만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개인의 공간이 있나요? 그리고 중요한 거, 감정이 독립돼 있나요? 가족의 모든 감정에 휩쓸려서 난 잘못해서 내 팔자매 이래 이런 집에 왜 시집 왔어 이게 아니라 자기를 챙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감정이요. 그래서 한 여성으로서 어떻게 나답게 살아갈 것인가 열정을 이걸 어떻게 엄마의 삶과 함께 녹아낼 것인가가 박완서 선생님이 살아가신 삶인 것 같아요. 근데 박완서 선생님 되게 행복하게 살다 가신 거예요. 저도 엄마입니다. 박완서 선생님도 엄마인데 큰 성과는 없었는데 집에 가서 보면 애들이 뭐 엄청 컸네.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한 50점은 맞은 것 같은 느낌 아세요? 50점은 내가 채우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엄마로서 산 삶이 정말 나쁘지 않았다. 참 좋았다. 그런데 만약에 엄마만 있고 내가 빠져 있으면 50점 될 뻔했네. 여러분 이거는요. 한 개인으로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힘, 나의 감정적 독립, 나의 시간적 독립, 나의 공간적 독립, 뭔가 내가 머물 수 있는 공간. 아무리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내 감정과 내 시간과 내 몸이, 내 인생이 머무를 수 있는 개인의 그 어떤 곳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냥 개인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애들 시집장가 다 가면 그냥 개인 돼버려요. 너무 험한 개인.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나를 개인으로 인식한 시간이 애 낳고 나서부터 계속 있었어요. 개인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면 개인으로 와도 어때요? 얘를 잘 데리고 살 수 있겠죠. 근데 개인이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애들 시집장가 가고 만약에 혹시라도 남편이 아파서 먼저 가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개인이란 문제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박완서 선생님의 진짜 성공의 힘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개인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소박한 꿈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내가 개인이라는 사실. 거기로부터 모든 꿈이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도 박완서 선생님의 이 글, 박완서의 말이라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 어떤 여성의 자기계발서 10권 읽는 것보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울릴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맞구나. 내 개인은 어디가 있지라는 그 대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책 박완서의 말 소박한 개인주의자의 인터뷰 이 책을 읽으시고 나서요. 여러분도 아마 개인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을 언제 만드십니까? 새벽이요? 밤이요? 그리고 그때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하고 싶거나 혹은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에 대해서 시간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죠. 저는 김미경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자라는 즐겁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제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김미경 대학교 안에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